네, 여러분 저 세 번째 시간 473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473번. 자, 권한의 유임 대리 대결. 자, 이번에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복대리가 뭐야? 대리했는데 대리권을 받은 사람이 대리하는 사람이 다시 대리권을 주는 것을 말하죠. 임의 대리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임의 대리라는 것이 이런 것이거든요. 경찰서장이 집회 시위 때문에 엄청 바빠. 그래서 경찰서를 새로 지금 신축 경찰서 청사를 새로 건축하고 있는데 과장들 중에서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으니까 야, 나는 지금 집회 시위 때문에 바쁘니까 이 새 청사 짓는 것은 뭐 경비과장 네가 경비과장 집회 시위 같이 해야 되니까 수사과장 야 청사 새로 짓는 거 관련된 것은 수사과장한테 결재를 맡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서장이 수사과장의 건축사 자격증을 인정해서 그걸 이제 신뢰해서 신임 관계에 의해서 대리권을 수여하는 거 이것이 이제 임의 대리입니다. 근데 수사과장이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수사과장한테 청사 신축하는 것을 다 맡겼는데 수사과장이 서장한테 얘기도 안 하고 밑에 다른 사람한테 막 유임을 해버리면 대리권을 수여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장한테 돼지죠. 서장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임의 대리는 복대리가 안 됩니다. 대신 법정 대리는 통으로 대리하는 거기 때문에 통으로 들어와서 그 중에 일부를 또 누구한테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또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정 대리는 통으로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통으로 대신하기 때문에 통으로 대신하면서 그 일부에 대해서 다시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정 대리는 복대리가 허용되고 임의 대리는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3번에 경찰청장 사고 시 차장이 대응하는 것은 협의의 법정 대리입니다. 그냥 당연히 차장이 대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정행위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법정 대리 중에서도 협의의 법정 대리고요. 자, 4번에 유임 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인력 예산 등은 반드시 수임자가 부담해야 된다. 수임자가 누구죠? 권한을 떠넘김을 받은 사람이죠. 아니, 권한을 넘긴 사람이 유임자잖아요. 권한을 떠넘긴 사람이 인력이나 예산도 함께 넘겨줘야 되죠. 그래서 이 유임 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인력 예산 등은 수임자가 아니라 유임자가 권한을 떠넘기는 사람이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유임자가 부담하는 것이에요. 자, 474번 권한의 유임 대리 대결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2번에 권한의 유임 수임기관의 사무처리가 유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임기관의 취소 정지가 가능합니다. 이건 뭐예요? 사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후. 그래서 수임기관이 딱 봤더니 유임기관이 딱 봤더니 수임기관이 업무 처리했는데 위법하게 또는 부당하게 업무 처리했어. 그러면 사후에 감독기관으로서 이 유임기관이 감독기관으로서 취소 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간섭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 단 유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습니다. 사전에 간섭할 수는 없고 사후에 취소 정지할 수는 있고 이게 규정입니다. 규정. 자, 아래 475번에 대리 유임. 자, 2번에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중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피대리관청의 권한의 전부를 대리할 수 있다. 임의 대리 일부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전부를 대리하는 것은 법정 대리. 법정 대리는 사고가 나서 죽었든지 또는 탄핵됐다든지 해서 그 자리에 없을 때 하급관청이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리를 통째로 대신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법정 대리는 전부 대리고 임의 대리는 일부 대리죠. 일부 대리. 3번에 권한의 유임은 법적 근거를 요하고요. 임의 대리는 법적 근거가 필요치 않고 법정 대리는 말들에서부터 법에서 정해진 대리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요. 자, 476번 역시 유임과 대리. 1번에 권한의 유임은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 권한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넘기면 안 되죠.
그러려면 그 자리를 없애버려야지. 그래서 권한의 전부 또는 주의부분이 아니라 일부를 이전해서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하도록 하는 것이 권한의 유임입니다. 그래서 권한의 유임은 무조건 일부가 나와야 돼요. 권한의 대리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이렇게 나가죠. 왜 그래? 법정 대리 때문에. 법정 대리는 그러니까 통으로 전부를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 유임은 무조건 일부를입니다. 유임에 전부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틀려요. 자, 이번에 권한의 유임의 효과는 수임관청에 귀속되고 권한의 대리의 효과는 대리기관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 본인이 피대리거든요. 피대리. 대신하는 것이 대리니까 대리권을 수여한 것은 피대리죠. 피대리. 그래서 피대리 기관에 귀속됩니다. 자, 4번에 원칙적으로 임의 대리는 권한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고 복대리 하면 안 되죠. 신임권에서 줬는데 그 원청 피대리자한테 신임이 없는 제3자한테 대리권을 다시 줘버리면 안 되죠. 그럼 진짜 가만히 안 있죠. 자, 법정 대리는 권한의 일부가 아니라 권한의 전부죠. 법정 대리는 아예 그냥 사고가 나서 그 원청이 없어져 버린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에 대해서 가능하고 또 복대리도 가능합니다. 왜? 통으로 하니까 그중에 또 일부를 임의 대리시킬 수 있는 것이죠. 자, 477번 넘어가고 477번 거기 해설을 좀 보시면 478번 위에 해설을 좀 보시면요. 이걸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지금 대리가 두 개 있고 유임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리는 두 개가 뭐 똑같냐? 똑같지가 않아요. 서로 막 달라요. 그래서 임의 대리, 법정 대리, 유임 세 개를 놓고서 이 중에서 두 개는 같고 하나는 다른데 그것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개는 같고 하나는 달라. 그 하나 다른 것에다가 체킹을 하면서 그 하나 다른 것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다른가 그것을 떠올리시면서 이 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한의 이전을 보시면 임의 대리, 법정 대리는 권한의 이전이 아니죠. 그냥 대신하는 것이니까. 대신 유임은 권한을 떠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의 이전이죠. 그래서 권한의 유임만 권한을 이전하는 것이고요. 자, 법적 근거는 이미 그래서 유임에서는 권한 이전에서는 유임에다가만 동그라미 쳐셔야 돼요. 동그라미 쳐서 그걸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법적 근거는 임의 대리만 불효죠. 불효에다가 동그라미 치셔가지고 뭐냐면 유임은 권한을 떠 넘겨주는 것인데 그 권한은 누가 부여한 거야? 국회에서 원칙적으로 부여한 거예요. 국회에서 부여한 권한을 다른 행정청에다 하급 행정청이나 다른 행정청한테 넘기려고 하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죠. 그 법적 근거 없이 막 넘기면 국회를 모독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권한의 유임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대리에서는 법정 대리 그 말 자체에서 법정이잖아. 법에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법정 대리도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요. 임의 대리는 신임 관계에 의해서 그냥 수사과장이 건축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경찰서장이 경찰서 청사 새로 건립하는 것은 수사과장한테 결재 맡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임 관계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 근거가 필요치 않습니다. 자, 권한의 범위가 임의 대리가 일부고 유임도 일부예요. 근데 법정 대리만 전부 대리 거기다 전부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법정 대리만 전부 대리 원칙. 왜냐하면 법정 대리는 사고 나거든 뭐 죽든 뭐 탄핵되든 해서 없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통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부 대리인 것이고 임의 대리나 유임은 다 일부만 가능하고요. 효과의 귀속은 유임만 수임청이죠. 유임만 수임청. 대리는 피대리관청. 피대리관청이 대리권을 준 사람이에요. 유임은 수임청, 유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효과로 귀속돼 버립니다. 자, 임의 대리는 그 효과의 귀속이 원청으로 가죠, 당연히. 근데 법정 대리는 원청이 죽어서 없어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뭔 말이냐면 이게 법정 대리에서 효과의 귀속이 원청이 피대리청이니까 원청으로 간다는 얘기가 대통령이 있어. 대통령이 탄핵돼가지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죠. 그 국무총리 행위는
뭐가 돼? 대통령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소송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뭘 했으면 대통령의 행위가 돼버려서 행정소송의 피고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무총리가 지금 국무총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일을 했는데 행정소송의 피고가 국무총리가 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대통령이 없어져 버렸잖아.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통으로 대리하는 사람이 원청의 것을 그냥 통으로 대리해버리기 때문에 행위의 효과가 대통령의 행위의 효과로 발생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의 피고도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자, 효과의 귀속, 책임의 귀속이 똑같고요. 효과의 귀속, 책임에서 똑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지휘 감독이 임의 대리하고 유임은 지휘 감독이 가능합니다. 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법정 대리는 원청이 지금 뭐 죽어서 없어지든 사고 나서 없어지든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는 지휘 감독이 불가합니다. 나머지는 상급 기관으로서 감독 기관으로서 지휘 감독을 할 수가 있는데 임의 대리나 유임을 하고 난 다음에도 지휘 감독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원청이. 그러나 법정 대리는 원청이 없어져 버린 경우이기 때문에 지휘 감독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휘 감독 불가고요. 자, 복대리 재유임이 법정 대리, 복대리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법정 대리는 통으로 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 통으로 대리하는 것의 일부를 다시 떼어서 임의 대리 시킬 수 있는 것이죠. 자, 법정 대리에서 복대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복대리는 무조건 임의 대리예요. 법정 대리가 아닙니다. 왜? 법정 대리에서의 복대리가 법정 대리면 원래 대신하는 사람까지 함께 없어버리기 때문에 그때의 법정 대리라고 하면 원청 두 개가 다 없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복대리가 아니라 최초의 대리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대리는 무조건 임의 대리예요. 왜냐하면 저 복대리가 가능한 것이 법정 대리에서만 복대리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자, 대통령이 탄핵됐어. 그래서 국무총리가 법정 대리를 하는 것이죠. 이 법정 대리를 함에 있어서 국무총리가 통으로 대통령의 직을 법정 대리하기 때문에 이때 일부를 다시 뭐 기재부 장관, 부총리한테 일부를 대리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대리는 무조건 임의 대리야. 그래서 무조건 임의 대리인 거예요. 복 대리는. 만약에 이게 법정 대리다. 이게 만약에 법정 대리다. 그러면 얘까지 죽어야 법정 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부총리가 대리하는 것은 대통령을 대리하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니까 복 대리가 아닌 거죠. 복 대리하고 아예 애시당초 전제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 대리는 법정 대리에서만 가능하고 법정 대리에서 가능한 그 복 대리는 임의 대리인 거예요. 무조건. 오케이? 예, 오케이. 예. 저 헷갈리시면 적으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통령. 왜냐면 그 복 대리는 임의 대리에서는 안 돼. 왜냐? 임의 대리는 신임권 때문에 줬는데 건축사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믿고 대리를 시켰는데 그 사람이 그냥 다시 복 대리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정 대리에서만 복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정 대리에서 하는 그 복 대리는 무조건 임의 대리인 거예요. 그것이 만약 법정 대리라고 하면 이 중간에 선 사람까지 다 죽어버렸어야 되기 때문에 그 대리하는 부총리가 복 대리가 아니라 최초의 대리가 돼버리는 거니까 논의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자, 478번을 볼게요. 478번. 자, 경찰관청의 권한의 유임과 대리. 자, 1번 권한의 유임은 보조기관, 권한의 대리는 하급관청이 주로 상대합니다. 반대로 썼죠. 유임이 있고 대리가 있는데 대리가 통상 이 보조기관, 그냥 뭐 과장, 계장한테 대리시키는 것이 임의 대리이고 대리이고, 유임은 하급관청, 경찰청장이 지방청장, 경찰청장이 시도청장이 경찰서장한테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통상 유임입니다. 그래서 대리는 보조기관, 유임이 아니라 대리가 보조기관이
과장 계장을 말합니다. 과장 계장. 그래서 대리가 통상 보조기관, 유임이 하급관청한테, 경찰청장이 임용권을 시도청장한테 유임하듯이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 이번에 권한의 유임으로 인한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인력 예산 등은 수임자 부담이 원칙이다? 아니죠. 유임자 부담이 원칙이죠. 왜? 권한을 또 넘기면 또 넘기는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 일도 또 넘겨 받으면서 돈, 인력 예산도 다 떠넘김 받은 사람이 해야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임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479번 볼게요. 오른쪽에 유임 대리 대결. 자, 3번에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이 직무를 대리하는 것은 지정 대리가 아니라 협의의 법정 대리죠. 별도의 지정의가 필요치 않고 그냥 법에 규정된 대로 그냥 바로 그냥 차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의 법정 대리입니다. 자, 4번에 대결이란 행정기관의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사고 등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결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대결이 유임과 대리가 아니에요. 유임 대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유임은 권한을 또 넘겨줘야 되는 것이고, 자, 대리는 법정 사유가 발생했건, 죽어버렸거나 탄핵당하거나 그랬건, 아니면 대리권을 또 수여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결은 뭐냐면, 대결은 결재권자가 잠깐 바깥에 잠깐 출장 갔어, 아파가지고 잠깐 병원 갔어. 이때 급박한 일들 반드시 결재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보조기관이 과장이 그냥 사인해 주는 것이 그냥 대결입니다. 자, 대결이 있고 또 유임 전결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내부 유임이라고 하고, 또 이것을 갖다 사실상 유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내부 유임, 대결, 유임, 전결 전부 다 유임이나 대리가 아예 아니에요. 이거랑은 완전히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대결은 잠깐 비웠을 때, 결재권자가 잠깐 비웠을 때 사인 대신 하는 것이 대결이고요. 유임, 전결은 사소한 사항에 대해서 그 기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다 기관장이 다 사인해야 되면, 결재해야 되면 기관장 못 해먹죠. 그래서 모든 기관은 좀 중요한 것만 기관장 결재를 받고, 사소한 사항들은 상시 보조기관 결재를 맡아요. 예를 들어서 당직 이런 것들은 계장이 결재를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하는 가벼운 사항들은 과장이 결재를 하고, 이것은 상시 그냥 합니다. 상시 그냥 보조기관이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유임 전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대결이나 유임 전결은 내부적으로는 보조기관, 결재권자 아니라 보조기관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외부적으로는 무조건 원청 이름으로만 해야 돼요. 외부적으로는 무조건 원청 이름으로만 해야 됩니다. 저 유임은 유임받은 수임청 이름으로 해버리지 않습니까? 자, 대리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 명의로 하잖아요. 대신 원청, 이 피대리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그냥 대리기관의 이름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내부 유임은 무조건 원청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깥에서는 누가 대결했는지 유임전결했는지 모르게끔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대결, 유임전결, 내부 유임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상의 유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유임인 것이죠.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유임. 그래서 사실상 유임, 내부 유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대결은 지휘관이 잠시 비웠을 때, 유임전결은 상시. 그래서 대결은 후열을 필요로 한다고 해요. 후열이 뭐냐면 나중에 보고해서 열람하게 만드는 것이죠. 후열, 나중에 열람하게 만드는 것을 후열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보고하는 것이죠. 자, 대결은 지휘관이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대신했어. 그럼 지휘관 들어오면 보고를 해야죠. 유임전결은 원래 사소한 거야. 그냥 당직작, 당직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휘관한테 후열이 필요치 않죠. 왜? 상시적으로 그냥 보조기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휘관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열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결은 후여를 요한다. 내부 유임은 유임 전결은 후여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런 좀 표현을 씁니다. 자, 479번에서 4번 대결이란 행정기관의 결재권자가 잠시 비웠을 때 휴가, 출장, 사고 등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결재안을 뜻한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480번. 자, 유임 대리. 자, 미음을 보시면 미음 이제 사례가 국무총리 유고시 대통령이 지정하는 국무위원회 국무총리 대리. 자, 국무총리 유고시 원래는 누가 해야 돼요? 경제부총리가 1순위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이기도 합니다. 자, 국무총리가 사고가 생기면 경제부총리가 1순위, 그다음에 교육부총리가 2순위입니다. 이 국무총리가 사고가 났을 때 경제부총리나 교육부총리가 대리하는 것은 그것은 협의의 법정 대리가 맞아요. 그냥 법에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은 국무총리가 사고가 나면 경제부총리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순서로 대리한다.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딱 그냥 정해져 있잖아요. 누가 대리하는지 정해져 있으니까 국무총리가 사고가 났을 때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이 부총리들이 대리하는 것, 그것은 협의의 법정 대리가 맞아요. 그런데 부총리까지 사고가 나버렸을 때 그때는 국무총리를 누가 대리하냐면 대통령이 별도로 지정한 국무위원이 국무총리를 대신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때의 대리는 대통령이 지정 행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을 협의의 법정 대리라고 하지 않고 지정 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유고시 대통령이 지정하는 국무위원회 국무총리 대리, 이것은 지정 대리입니다. 대신 국무총리가 사고가 났을 때 일 원칙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즉 부총리가 대리를 해요. 이 대리는 협의의 법정 대리가 맞고, 대신 부총리까지 사고가 나가지고 대통령이 지정하는 국무위원이 대리할 때 그때는 지정 대리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지정행위가 별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정 대리라고 하고요. 자, 81번 넘어가고 82번을 보시면 82번 자, 권한의 유임과 대리. 자, 기억에 권한의 유임이란 상하관청이 하하관청에 권한의 전부를, 여기서 틀렸습니다. 권한의 유임은 권한의 일부를 넘겨주는 것이죠. 권한의 전부를 넘겨주려면 그 직을 그냥 통째로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직을 통째로 드러내야죠. 그래서 권한의 유임은 일부를, 자, 대리도 임의 대리는 일부를, 근데 법정 대리가 사고가 나가지고 없어진 것을 통째로 대리하는 거니까 법정 대리가 권한의 전부를 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임은 권한의 일부를, 대리는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대리 안에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리는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임은 권한의 일부를. 자, 483번 넘어가고 484번. 자, 행정 권한의 유임 및 유타에 관한 규정. 자, 1번에 유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장한테 넘기는 것, 다른 행정기관장한테 넘기는 것은 유탁이라고 하고, 어디에서? 이 행정권한의 유임 및 유탁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에서 다른 기관장한테 넘기는 것, 타 기관장한테 넘기는 것은 유탁이라고 하고 하급 행정청한테 넘기는 것은 유임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해설을 보시면 2조 정의에, 자, 유임이란 중간에 권한 중 일부를 보조기관, 하급 행정기관장, 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거, 이것을 유임이라고 하고, 자, 아래 유탁이란 중간에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장한테 넘기는 것을 유탁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게 뭐예요? 행정권한의 유임 및 유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오케이? 다만 근데 저를 좀 봐주십시오. 이것은 행정권한의 유임 및 유탁에 관한 규정이에요. 이거 말고 전통적인 행정법에서는 유임하고 유탁을 별도로 구별하지 않고 그냥 유임만 썼었어. 그냥. 그러니까 유임 안에 유탁의 의미에 들어가는 것도, 그래서 판례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판례에 유임이란 해놓고 행정권한의, 행정관청의 권한의 일부를 하급 행정청 또는 다른 행정기관장한테
유임하는 거. 이것을 유임이라고 해놨어요. 그건 왜 그래? 행정관에는 유임 및 위탁하는 규정. 규정을 들먹이지 않으니까. 옛날에 행정법학자들은 유임하고 위탁을 합쳐서 그냥 유임이라고 했었다니까요. 그래서 타 행정기관한테 넘기는 것도 유임 안에다 넣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판례에 그게 있다니까. 판례에 유임이란 하급 행정청 또는 타 행정기관장한테 넘기는 거. 이것을 그러니까 그것이 행정관의 유임 및 위탁하는 규정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쓰면 맞는 지문인 것이죠. 그것이. 그러나 행정관의 유임 및 위탁하는 규정을 언급하면서 정부조직법이나 하여튼 법령을 언급하면서 정부조직법이나 행정관의 유임 및 위탁하는 규정을 언급하면서 유임하고 위탁을 구별하지 않으면 그건 틀린 지문이고, 대신 법령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유임의 의미에다가 위탁의 의미까지 함께 넣어서 쓰면 그건 맞는 지문입니다. 그 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 486번을 보시면 행정권한의 유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상 행정기관 간 유임 및 위탁. 자, 나번의 나. 행정기관장은 행정권한을 유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유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할 수 있다. 그러면 업무는 유임하면서 업무는 떠넘기면서 인력 예산은 넘길 수도 있고 안 넘길 수도 있어.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업무를 떠넘겼으면 인력 예산도 떠넘겨야 되죠. 그래서 여기 필요한 인력 예산을 이관해야 한답니다. 업무를 이 유임이라는 것은 업무를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떠넘길 때는 인력 예산도 함께 떠넘겨야지. 그래서 함께 이관해야 합니다.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에 아까 봤던 건데 유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해서 지휘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켜야 한다가 아니라 지금 상급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감독기관으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유임기관이 감독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취소 정지시킬 수 있답니다. 따져봐서 너무 과도해 그러면 취소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후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사후에. 자, 라에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관해서 유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건데 이제 또 본 것인데 다에 사후에 취소 정지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라에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후에는 간섭할 수 있는데 사전에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자, 마에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고, 왜냐 업무를 떠넘김을 받아 업무를 아예 넘겨받았기 때문에 넘겨받은 쪽 책임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넘겨받은 쪽의 책임, 넘겨받은 쪽의 효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유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책임 자체는 넘겨받은 수임기관 대신 넘겨준 기관은 그래도 상급기관이잖아요. 상급기관. 그래서 넘겨준 유임기관은 감독 책임은 집니다. 감독 책임은. 안 넘겨줘서도 감독 책임은 지죠. 안 넘겨주고 다른 업무, 넘겨준 업무가 아니라 그냥 일반 업무에 대해서도 하급기관이 뭘 잘못하면 상급기관은 감독 책임은 당연히 지는 것이고, 근데 넘겨준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감독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는 것이죠. 하여튼 감독 책임은 상급기관, 유임기관에서 지는 것이고, 대신 본연의 책임은 업무를 넘겨받은 수임기관에서 본연의 책임은 지는 것이고요. 자, 바에 유임 및 위탁기관은 유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것도 사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후 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전에 간섭할 수는 없고 사후에는 취소 정지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사실은 절차를 보면 감사를 해서 위법한 것이 나오면 취소 정지할 수 있는 것이죠. 사후에 감사를 해서 위법 부당한 것이 발견되면 취소 정지까지 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 역시 사후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487번은 넘어가고 488번. 자, 직무대리 규정이 있고요. 이 대통령령이고요. 오른쪽에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이 경찰청 훈령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무대리가 법정대리예요? 임의대리예요?
여기 규정 정의를 보시면 법정 대리입니다. 법정 대리. 그래서 법정 대리 어떤 사고가 나서 기관장 등 거류가 됐을 때, 이 공석이 돼버렸을 때, 그때 대리하는 규정이 이 직무대리 규정하고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입니다. 자, 왼쪽 488번 2번을 보시면, 자, 직무대리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딱 법정 대리죠. 법정 대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직무대리라고 합니다. 즉, 이 직무대리 규정은 법정 대리를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3번에 전보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는 사고에 포함되나, 직무 대리를 할 수 있는 사고를 지금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가 그 앞쪽 사고죠. 근데 그 뒤에 휴가, 출장 또는 결혼 보충이 없는 경우,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신하는 것은 사실은 저 대결이거든요. 대결. 그런데 이것이 대결이기도 하고, 우리 직무대리 규정에서는 저 대결 중에 일부까지 그냥 포함시켜놔서 여기다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사유 플러스 일시적인 사유, 휴가 출장까지 여기 직무대리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대리 규정이 법정 대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근데 일시적인 사유까지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왜? 대신하는 건 똑같거든. 대신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이 규정상에서 그냥 함께 규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직무대리 규정이 법정 대리를 규율하고 있는 것인데, 그 직무대리 규정에서 하는 대상으로 삼는 그 사고에 장기적인 사유 플러스 일시적인 사유까지 포함하고 있더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489번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경찰청 훈령. 자, 1번 차장을 두지 않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 경찰청에는 차장이 반드시 있죠. 그래서 경찰청 차장은 둔다예요, 둘 수 있다예요? 경찰청에는 차장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국자법에 경찰청 차장은 둔답니다. 둔다. 그런데 시도경찰청 차장은 둘 수 있다예요. 왜 그래? 서울청같이 큰 청에는 차장이 있어요. 근데 어떤 시도청에는 차장이 없고 부장만 있고, 또 어떤 시도청은 부장이 없고 차장만 있고, 차장 한 명으로 그냥 다 끝내는 데가 있고, 어떤 시도청은 차장 없이 부장을 한 3사람 둬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 충남청 같은 경우에는 차장 없이 부장만 1부장, 2부장, 3부장 두고 있고, 제주청은 부장 없이 그냥 차장만 두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경찰청은 차장이 반드시 있어. 그러나 나머지 시도청은 차장, 부장이 다 있을 수도 있고, 차장만 있을 수도 있고, 부장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장을 두지 않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럼 차장은 없으니까 부장이 대리를 하겠죠. 그렇죠? 충남청처럼, 충남청은 차장이 없거든요. 부장만 1부장, 2부장, 3부장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때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부장이 대리한다. 그래서 이 소속기관 직제를 가보시면 부장이 순서로 적혀 있어. 공공안전 부장, 수사부장, 자치경찰부장, 순서가 딱 적혀져 있는 순서대로 대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장을 두지 않은 시도청장한테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부장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부장이 몇 명이 있으니까 3명이 있고 막 그러니까 그때는 직제에 규정된 순서, 적혀 있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중요도 순서로 딱 적어 놓은 것이죠. 그 순서에 따라서 부장이 대리하고요. 이번에 경찰서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는 경찰서에는 부가 없죠. 경찰서에는 차장, 부장이 없고 무조건 과장만 있죠. 그래서 경찰서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 직근 하위 계급의 과장이 대리합니다. 이 순서가 어떻게 있어요? 경무과장부터 쭉 나열이 돼 있거든요. 경무과장부터 이렇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무과장부터 대리를 하는 것이죠. 자, 4번에 직무대리 지정권자가 직무대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고가 발생한 해당 공무원의 직근 하위 계급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해야 된다.
직근 하위 계급자로 직무 대리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동일한 계급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직무 대리 거기다 하나 적어 주시죠. 직무 대리 지정권자가 직근 상급 계급자입니다. 자, 직무 대리자는 직근 하위 계급자예요. 직무 대리 지정권자.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사고가 났어. 과장한테 사고가 나. 그러면 경찰서 과장한테 사고가 나면 직근 상급 계급자가 서장밖에 없죠. 그래서 직무 대리 지정을 누가 하냐면 서장이 하는 것이죠. 과장한테 사고가 나면 서장이 직무 대리를 지정하는 거예요. 야, 누가 경무과장 대신에 이걸 지정하는 겁니다. 그 직무 대리자는 직근 하위 계급자, 사고가 난 사람이 하위 계급자입니다. 그래서 과장의 하위 계급자, 즉 경무과장한테 사고가 나면 경무과 안에 있는 계장들, 그 계장들을 대상으로 서장이 그 중에 한 명을 직무 대리자로 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장한테 사고가 나면 직무 대리 지정권자는 직근 상위 계급자, 직무 대리자는 이 사고가 난 사람의 직근 하위 계급자. 그러니까 직근 상위 계급자가 그 사고가 난 사람의 직근 하위 계급자들을 대상으로 어느 한 사람을 네가 직무 대리라고 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 직근 하위 계급자를 직무 대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무조건이 아니라 동일 계급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무과장한테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이제 직무대리 지정권자는 서장이죠. 서장이 원칙적으로는 경무과장 밑에 바로 직근 하위 계급자인 경무계장, 경리계장, 정보와 장비계장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직무대리 지정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기장들이 전부 다 희미해, 팀이해. 그러면 야, 수석과장 네가 경무과장까지 대리해 이렇게 할 수 있는 동일 계급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왕왕 있습니다. 우리 실무에서 왕왕이 있습니다. 서장이 경무과장한테 사고가 나. 그러면 경무계장이 대리해야 되는데 경무계장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야, 수석과장이 여기까지 수석과장 하면서 여기까지 대리해 합니다. 군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490번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상 직무대리 운영 원칙 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니은에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는 그때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해야 됩니다. 대신 예외가 있어. 니은에 그 사고 기간, 직무대리 기간이 15일 이하야. 15일 이하면 그냥 끝날 거야. 그러면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리을에 직무대리자는 부득이한 경우 직무대리해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에게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여하튼 이 직무대리 규정에서는 이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에서는 다시 직무대리 하지 못하게 해놨어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원래 법정대리는 법정대리에서 다시 복대리로서 임의대리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법정대리만 얘기하는 것 때문에 법정대리를 법정대리 시킬 수는 없죠. 법정대리를 임의대리 시킬 수는 있어. 그것이 복대리죠. 그러나 법정대리를 법정대리 시킬 수는 없죠. 법정대리를 법정대리 시키려면 자기가 죽어야 법정대리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법정대리만 다루기 때문에 어쨌든 직무대리자는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자, 비읍에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왜냐면 이게 지금 법정대리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직무대리 이 대통령령이나 훈령이 모두가 다 법정 대리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해당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집니다. 법정 대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쉬었다가 10분에 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